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문의는 손에 꼽고, 소재를 바꿔도 그대로, 교육을 들어도 그대로, 대행사를 바꾸고 직원을 뽑아도 그대로고, 밤에 관리자 화면 들여다보면서 대체 뭐가 문제지? 나만 안 되는 건가 싶은,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광고 하나 안 바꾸고 딱 이것 하나만 다시 정했더니 밤새 들어온 문의로 상담 스케줄표가 꽉 차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정반대로 갑니다. 문의가 없으면 또 광고를 바꿔요. 더 좋은 소재, 더 잘하는 대행사, 그렇게 이번 달도 광고비를 태웁니다. 그래도 다음 달 하면은 똑같이 비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반년만 더 흘러보세요.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까지 같이 잃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터지는 비밀은 광고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상품, 같은 광고로도 스케줄표가 문의로 꽉 차 있는 1% 회사들의 비밀, 이것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광고 교육 듣고 배운 대로 제 상품 광고를 직접 돌렸습니다. 근데 클릭률이며 로아스며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다는 회사들 광고를 카피를 했습니다. 소재를 그대로 바꿔봤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클릭률은 조금 오르는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들은 교육이 문제였구나 싶어서 닥치는 대로 교육을 들었습니다. 배우니까 다룰 줄 아는 광고 플랫폼은 많아졌어요. 근데 매출에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사를 썼습니다. 한 10군데는 써본 것 같아요. DB는 들어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구매 전환이 안 돼요. 얼마예요? 네, 고민해볼게요. 끝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뽑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뭘 시켜야 할지를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업무를 못 줘요. 성과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직원도 금방 그만둡니다. 창업하고 1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이 전부 마케팅 개선에 들어갔어요. 이때 진짜 사업 접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시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영업만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멘토님께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제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회사를 직접 키워서 2,800억에 매각까지 해보신 분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겪어보신 분이죠. 그분 앞에서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진짜 고객을 위해서 이 가격에 여기까지 해줍니다. 남들 안 해주는 것까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나라도 너한테 안 사겠다. 지금 넌 계속 뭘 해주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만 얘기하고 있잖아. 저자 그 말을 들을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 말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 말을 곱씹으며 제 광고를 다시 봤습니다. 딱 보이더라고요. 광고에 온통 제 소개만 있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고, 가격 대비 뭘 더해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정작 이게 누구의 무슨 고통을 없애주는지가 한 줄도 없었어요. 사람은 내 아픈 데를 정확히 짚어줄 때 멈춥니다. 우리 이거 좋아요, 이만큼 해줘요가 아니라 당신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죠? 그거 없애드립니다 할 때요. 근데 저는 계속 제 소개만 외친 거예요. 안 아픈 사람한테 진통제 내미는 꼴인 겁니다. 문제는 두 개였어요. 하나, 어떤 고통을 없애주는지를 안 정했고, 둘, 그 고통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 정했어요. 내 소개만 떠들면서 모두에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 얘기로 안 들은 겁니다. 잘 되는 광고를 베껴도 안 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광고는 그들의 고통받는 사람한테 맞는 말이지 내 고객한테 맞는 말이 아니니까요. 직원한테 일을 못 시킨 것도 같은 이유예요. 누구의 무슨 고통을 풀어줄지가 없는데 뭘 시키겠습니까? 막연하게 많은 사람한테 내 소개만 하니까 그 누구의 마음에도 특별하게 닿지 않은 거고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소개만 한 거 아닌데? 나는 고객 생각해서 만든 건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분명 고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내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막연히 떠올리는 거랑 누가 무슨 고통 때문에 나를 절실하게 찾는지를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던 겁니다. 전자는 내 머릿속 상상이고 후자는 진짜 고객이거든요. 저는 제 고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개선하고 나니까 다른 대표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다 저랑 똑같습니다. 상품은 진짜 좋아요. 몇 년을 갈고 닦았고 품질도 자신 있고, 근데 이거 누구의 무슨 고통을 풀어주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건 필요한 분들한테 좋은 거죠. 말끝을 흐립니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상품은 좋은데 누구의 어떤 고통을 풀어줄지가 안 정해진 거죠. 흔히 타겟을 정한다고 하죠. 근데 진짜 타겟은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이냐로 정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 좋은 타겟을 가려내는 기준은 딱 4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첫째, 고통. 이게 절실한 사람인가? 이게 넷 중에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고통이 있냐가 아니라 누가 내 상품 아니면 절대 안 되냐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화장품 회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타겟이 막연했어요. 제품은 워터베이스라 자극이 적은 게 핵심이었습니다. 트러블을 순하게 가라앉혀주는 거죠. 대표님의 타겟은 20, 30대 여성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20, 30대
30대한테 트러블, 당연히 절실하죠. 절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트러블이 나면 강한 성분 제품을 써도 되고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되고 약을 먹어도 돼요. 우리 제품의 강점이 저자극인데 20, 30대는 자극이 좀 세도 효과만 빠르면 그걸 씁니다. 저자극이 결정적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묻힙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었습니다. 강한 성분을 못 쓰는 저자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지? 답이 임산부였어요. 임산부는 선택지가 확 좁아집니다. 강한 성분요? 못 써요. 시술이요? 못 받아요. 약이요? 못 먹어요. 왜냐? 내 몸에 들어간 게 내 뱃속 아이한테 가니까. 임산부한테는 저자극 순환 성분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의 강점이 임산부한테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를 안 합니다. 임산부가 써도 안전한 트러블 케어,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쓰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진통제냐 비타민이냐. 비타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 자꾸 미루고 비교합니다. 우리 저자극 제품이 20, 30대한테는 딱 비타민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가 되니까. 근데 임산부한테는 우리 제품이 진통제인 거죠. 여기 하나 더, 카나먼의 손실 회피.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걸 훨씬 크게 느낍니다. 임산부는 내가 잘못 발라서 아이한테 해가 가면 이라는 손실이 걸려 있으니 절실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좁히면 시장이 너무 작아진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걱정 드시죠? 그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시장이 작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유일한 답이 못 돼서 망해요. 20, 30대 수백만 명한테 대체 가능한 선택지로 남느니 임산부한테 대체 불가능한 답이 되는 게 훨씬 큰 매출을 만듭니다. 모두에게 비타민이 되느니 한 사람에게 진통제가 되는 것, 거기가 시작입니다. 오늘 적어보세요. 내 상품의 강점이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 말고 내 강점이 유일한 답이 되는 사람. 자, 근데 내 강점이 유일한 답이 되는 사람을 찾았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둘째, 구매력, 살 돈이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절실해도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트러블이 절실한 사람 중엔 학생도 있습니다. 똑같이 절실하죠. 근데 학생은 고가의 제품 케어를 살 돈이 없습니다. 원한다와 낼 수 있는가는 다른 겁니다. 반면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좋은 걸 쓰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아이까지 생각하니까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돈을 낼 수 있고 낼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학에 수요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요를 사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그게 아닙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만든 마셜이 쓴 경제학 원리라는 책에서 수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매력이 베이스가 된 욕망, 사고 싶은 마음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붙어야 비로소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절실해도 돈이 안 따라오면 그건 경제학적으로 시장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요의 절반일 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인 구매력이 붙어야 진짜 시장이 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만 타겟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핵심은 부자가 아니라 이 고통의 지갑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셀러가 증명한 심적 회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돈도 마음속에서 용도별 주머니로 나눠서 어떤 주머니엔 10,000원도 벌벌 떨면서 어떤 주머니엔 수십만 원도 척척 쓴다는 겁니다. 평소 자기 화장품에 10,000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내 아이 안전 주머니가 열리는 순간 지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임산부가 그래서 사는 겁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가장 후한 주머니를 건드리니까. 그러니 물어야 할 건 이 사람 돈 많아가 아니라 이 고통이 이 사람의 어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만드냐입니다. 그 주머니만 정확히 건드리면 평범한 사람도 기꺼이 제값을 냅니다. 아까 적은 절실한 사람 옆에 하나 더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기꺼이 돈을 낼 능력과 마음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번엔 사람 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셋째, 접근성. 내가 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좋은 타겟이라도 내가 닿을 방법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임산부가 좋은 타겟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 명확합니다. 산부인과, 산목 깡패, 임신 출산 커뮤니티, 육아 앱, 어디 있는지 뻔히 보이니까 광고든 컨텐츠든 정확히 그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죠. 근데 20, 30대 여성이요? 너무 넓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고비만 사방에 흩뿌리게 되죠. 마케팅에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로 헤매는 것보다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타겟이 모이는 곳이 명확할수록 같은 광고비를 훨씬 정확하게 닫고 고객 한 명이 데려오는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좁은 타겟이 오히려 광고 효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타겟팅 해주잖아요. 굳이 그걸 따져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내가 누구를 노리는지 명확할 때 작동합니다. 20, 30대 여성처럼 막연하면 알고리즘도 헤매요. 타겟이 모이는 곳을 내가 알수록 알고리즘한테 줄 신호도 선명해집니다. 적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가?
내가 닿을 통로가 있는가. 통로가 떠오르면 좋은 타겟입니다. 절실하고 돈 있고 닿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전부 지금을 본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시간을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이 내 편이 되느냐. 넷째, 성장성. 시간이 내 편인 시장인가. 앞에 세 개가 지금 이 시장이 매력적인가였다면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가를 봅니다. 지금 좋아도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시장이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임산부 시장은 시간이 두 방향으로 내 편입니다. 하나, 새로운 임산부가 매년 계속 생깁니다. 한 사람이 임산부인 시간은 짧지만 그 자리는 끊임없이 세 사람으로 채워지죠. 둘, 한 번 잡은 고객은 길게 갑니다. 출산하면 육아용품으로, 아이가 크면 유아 화장품으로. 한 번 신뢰를 얻으면 고객 한 명이 몇 년을 함께 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문은 계속 열려있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오래 머문다. 이게 시간이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니치 시장이 의외로 돈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한 사람이 평생 가져다주는 가치를 LTV라고 하죠. 성장하는 시장에선 신규 유입과 긴 LTV가 복리처럼 쌓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줄어드는 시장에선 아무리 잘해도 파이가 매년 작아집니다. 그런 커지는 시장은 이미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싶으시죠? 앞에 세 개로 고통, 구매력, 접근성으로 좁혀놓으면 커지는 시장 안에서도 비교 대상이 사라집니다. 넓게 들어가면 경쟁이지만 정밀하게 좁히면 그 안에서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보세요. 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가? 새 고객이 계속 생기고 한 번 온 고객이 오래 머무는가? 자, 좋은 타겟을 고르는 4가지 걸음망이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이 4개로 타겟 하나 다시 정했을 뿐인데 매출이 8배가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매출이 안 나올 때 광고를 100번 고치는 건 잘못된 사람한테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정작 바꿔야 할 건 누구의 어떤 고통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멘토님이 저한테 했던 그 말, 넌 네 소개만 하고 정작 그 말을 들을 사람 얘기가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고통을 풀어주는지 정하는 순간 내 광고가 그 사람한테는 딱 내 얘기가 됩니다.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멈춰서고 비교하지도 않고 가격을 깎지도 않고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게 사업의 주도권입니다. 오늘 적으시라고 한 4줄. 원하냐? 낼 수 있냐? 닿냐? 시간이 내 편인가? 그 4줄이 광고 100번은 고치는 것보다 매출을 크게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주도권 타겟에서만 갈리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가격을 안 깎는 것도, 고객이 나만 찾게 되는 것도 전부 주도권이고 5군데에서 갈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사업이 아니라 주도권을 쥔 사업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